안녕하세요. 한국의 언론이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다? 지금도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는 저 언론의 작태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언론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기꾼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언론만 사기꾼이냐? 아니죠. 언론도 사기꾼이고 건설업계도 사기꾼이고 대한민국 정부도 사기꾼이고 주변에 둘러보면 사기꾼 아닌 놈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변수가 많은 주택시장인데 저점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어이가 없죠. 변수가 많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급격히 오를 수도 있고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변수가 많은데 사라고요? 변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의주시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파악을 해야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야 된다는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6%, 6.5%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3월달에 미 연준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4.75에서 5.25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3.5, 미국 5.25, 무려 1.75%의 간격을 벌리면 2000년 초반이었나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5였습니다. 그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23년 만에 가장 격차가 심해진다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한국에 꽤 안 좋은 일이다. 꽤 큰 충격이 벌어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맞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서울 기준으로 200이 넘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이라고 하는 건 소득의 25%를 부동산 관련해서 원리금 가운데 쓸 때 100이라고 합니다. 200이란 얘기는 소득의 50% 이상을 부동산 관련한 원리금을 갚는데 쓴다라고 이제 보면 맞죠. 통상적으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일 때가 집값이 저점이었던 거고 150, 170이 가장 높은 시기였는데 지금은 훨씬 뛰어넘는 200이 넘는 수치인 거죠.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이라고 보면 맞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이러면 쌍욕을 합니다. 개쌍욕을. 왜? 부동산 관련해서 지입으로 부동산 하나만큼을 잡겠다고 얘기했으면서 부동산을 잡기는커녕 서민들을, 국민들을 잡았죠. 집값을 3, 4배, 5배를 올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을 다 초토화시켜버린 게 문재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두고 문재인을 추종하는 놈들까지 싸그리 깡그리 모아가지고 다 전부 다 저기 시베리아 벌판으로 보내고 싶은 심정인 거죠. 너무 많은 폐악질들을 했죠. 부동산 결함 세력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바로잡고 벌 줘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들을 아무짓도 안 했어요. 그랬던 덕분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개판이 됐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적폐청산하고 되게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대한민국의 부채를 이명박 박근혜 기간 동안 봐도 더 심한 대한민국 적자를 엄청나게 400조 넘게 415조인가요?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죠. 사실상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간 게 누구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유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좀 너무 최악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그냥 더 심하죠. 지금은 그냥 기대라는 것 자체를 버려야 되죠. 윤석열, 검찰, 대통령이 온 곳곳에 자기 측근들 다 박아가지고 나라 자체를 그냥 이완용처럼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지금 개수작 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참 인물도 없었고 참 이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가 지금 개판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함부로 샀다가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납니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뭘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뭔가를 결정하고 사야 될 시기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숨죽이고 지켜보고 살 공리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거죠. 지금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얘기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 말 믿고 욕심 부려가지고 질렀다가 감당 못할 빚 2억 3억 5억 떠안고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공포. 이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는 거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푸시업하고 턱걸이하고 움직여서 다리 힘도 기르고 팔 힘도 길러서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더 애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때려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죠. 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한 덕분인 거죠.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쉽게 돈 벌겠다라고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겁내면서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괜찮아지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벌 수 있습니까? 저축할 수 있습니까?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웃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20년 되고 30년 되면 복리로 쌓이고 또 쌓여서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도요. KTNG나 아니면 한국셀석유 같은 고배당 우량주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계속 사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 수익이 절대로 우습지 않습니다. 지금 채권이 되게 각각받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주식 사서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또 내려가고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고배당 우량주를 꾸준히 사모으는 게 훨씬 더 빨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자기 분수보다 좀 못하게 산다. 그럼 어떻습니까?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함부로 빚내 가지고 산다라는 거에 목매서는 안 되겠습니다. 능력이 예를 들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3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3억에 준하는 집을 사고 만족하고 살아야죠. 능력은 3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탐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욕심만 계속 커지면은 나중에 7, 8번, 9번 잘해도 마지막 한 번 결정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빚쟁이로 전락해서 평생 지옥 속에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변수 많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살아가 아니라 숨죽이고 지켜보고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